는 가장 기본적인 소설의 구성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인물과 사건, 배경 이런 거 조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하고 뭐 수정이는 또 소설 수업 저랑 처음이죠. 저랑 처음이면 저는 요게 지금 이게 개념적인 게 반영이 돼서 소설 문제 풀어라 이런 유형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설 읽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예전 읽기 읽자 이딴 얘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뭐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자 이리 와. 자, 잘 따라오세요. 고등학교에 가면 몇 쪽이냐면 우리 26쪽. 26쪽 보시면 소설 인물 유형 나오는데 개념 설명 이전에 여러분이 다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신으로 하면 여러분 기깔나게 열심히 하잖아. 아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유정쌤 지도 아래 열심히 했겠지. 어쨌든 내신 범위에서 주는 소설과 다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낯선 거가 나온다고요. 낯선 거가 해서 нач선 거 지문은 한 시험지로 치면은 한 페이지 한 반 정도에 살짝 넘는 양의 지문이 나온다고? 반이 나눠져 있잖아? 그럼 여기 차지하고 요 정도 범위까지 있잖아. 그쵸? 이 정도 분량의 텍스트를 아무 주제로 엮은 어떤 텍스트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치? 누가? 내가. 자네가. 자네가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뭐요? 읽고? 누가 이거? 이게 무슨 뭐 좋은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하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교훈을 느껴가지고 와 너무 아름다운데 뭐 이딴 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여러분들은. 그것도 무슨 시간에 수정아? 주어진 시간에. 그죠? 누가? 주어진 시간에. 자네가. 자네가. 그런데 한정없이 읽고 있어 막.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아니면은 슬픈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주어진 텍스트를 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거는 여러분 보고 소설을 읽는 그 문제 안에서 처리하는 능력을 차근차근 기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그걸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다지긴 하지만 제가 소설 읽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들에 위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면은 반영해서 읽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습서적인 독해를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벌써부터 학중이 눈이 흔들려. 뭐라고 내가 자습서가 된다고? 자, 어떤 거냐면 자습서 보면은 단락별로 끊어져 있죠. 그치? 네. 끊어져서 여기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간추려서 소주제를 얘기해주지. 그치? 그걸 할 수 있어. 그거 못하는데. 하면 돼. 자, 이거는 하면 늘어. 알겠어요? 하기 시작하면 된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나는 잡서가 될 수 없어. 잡서처럼 완벽한 칙이 내가 되다니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차근차근 돼요. 내가 만화가라고 생각하고 이 소설을 만화의 한 장면 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오케이? 그 컷의 단위를 끊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딱 일어나서 한 컷이 구성돼야 되지? 이걸 이해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컷이 변할 것 같은 거에서 끊고 거기서 그 다른 컷을 이해하고 다음 컷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소설을 읽는 거예요. 알겠어? 자, 어떤 느낌이냐고 얘기하려면 저 계속 고3 수업 하는 거 보여드리지 않아? 제가 고3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진짜요? 예, 저 방금 9시에 고3 수업 하고 왔어요. 와. 고3 수업 하고 왔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소설 수업 합니까? 저 그냥 끊어서 이해해줘요. 이렇게. 누가? 내가요. 자네가. 알겠어요? 근데 자네가가 뭐야? 오케이? 아니 내가. 이게 이제 어떤 일정한 단위가 있겠지. 네. 단락은 변한다고 끊는 건 아니야. 점점 넓어져 가야 돼. 이런 느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인물 관계 살피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걸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소설을 물어보면 사건의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봐.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 쇼츠처럼 소설을 소비해버리고 문제를 다가가면 풀 수가 없다고요.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20분 주고 읽으라면 다 하지.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아니야. 은비도 잘해. 은비도 잘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이에 그걸 풀어야 돼. 누가? 자네가. 그러잖아. 시험장에서는 내가 풀어줄 수 없잖아. 내가 막 설명해 줄 수 없잖아. 해주세요. 안 돼요. 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제 자네는 빵점이 되는 거죠. 영원히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어쨌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능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위를 이제 스스로 끊는 법을 배우는 거지. 차근차근. 누가? 이해했어요? 자네가. 우리들이 함께. 오케이. 자, 근데 필요한 지식이긴 하니까 앞에 거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개념은 필요하니까. 어이구. 나가버렸네. 선생님 수업 종료. 시간 없대요. 자, 오케이. 돌아왔어요. 자, 소설에 우리가 사건 배경 이런 건 좀 얘기했으니까 인물만 조금 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설의 인물 유형은 자, 세 가지 정도의 기준 틀이 있어요. 분류 기준 틀이 있어. 꽃빛. 자, 뭐냐면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성격이 변하냐 안 변하냐. 평면. 우리 어디를 밟아도 평면은 평면이야. 맞니? 오케이? 평면도요. 그렇듯이 안 변해 성격이. 이인구 오케이. 박사. 좋아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 대부분 고전 소설의 인물들은 착한 애는 끝까지 착하고요. 근데 뭐야? 사악한 애는 끝까지 사악해요. 춘향이. 춘향이는 사악하지 않아. 착해. 그 알겠죠? 성격 변학고는 사악해. 약하지. 변학고. 알겠어요? 자, 근데 현대 소설에서 당연히 평면적 인물이 있을 수 있어. 자, 여기 있는 우리 이인국 박사 더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태훈쌤 뭐 교과 독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라는 애를 알고 있죠? 예? 1등 7파. 그죠? 기회주의자의 전형. 맞죠? 살아남으려면 이인국처럼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딴 거 우리에게 좀 약간 씁쓸한 주제를 안겨주는 그런 인물 있잖아. 사마이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내가 살아남았고 로스케 뭐 러시아 놈들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근데 양키라고 다르겠냐? 미국 놈들한테도 내가 못 살아남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라가 바뀌면 바뀌는 거고 나 살구멍이 있어. 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1등 친일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얘는 성격이 변하지 않지. 그래. 네. 그죠? 끝까지 지 살아남을 국리나 하는 놈.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야. 우리 맞아. 은비는 엄청 착한 애니까 괜찮아. 아님 말고. 또 알아보셔. 아님 말고. 입체적 인물. 자, 입체적 인물은 어디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듯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혹은 서술자가 여기선 이렇게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랬다라고 제시를 해주든지 어쨌든 성격이 변해버린 사람이에요. 자, 여기 두파산이라고 이렇게 너무 뚝 잘라놔가지고 여러분 너무 줄거리를 모르니까 살짝만 얘기해드리면 자, 일단 읽어는 봅시다. 27에서 도쿄 바닥에서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 이건 이제 근대 문학이니까 시대상을 살짝 얘기해주면 신여성 운동은 당연히 반대말이 뭐겠어? 구여성 운동은 없었겠지만 구여성이 있겠지. 그죠? 구여성은 이 신여성과 반대인 조선시대의 여성상을 얘기해. 조선시대 여성상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몰라도 뭐야? 막 이렇게 보자기 쓰고 댕겨야 되고 외간 남자한테 자기 얼굴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집안에서 일만 하는 그죠? 집안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어떤 유교윤리적 여성이지. 그지? 그게 구여성이었어. 어쨌든 조선사회는 조금 여성을 차별한 게 있기 때문에 요새 관점을 치면 자 뭐예요? 근데 초에 가면은 서구의 자유인권 사상 같은 게 일본을 통해서 막 들어와. 일본이 제일 먼저 개발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때? 이런 사상을 익히면서 야 나도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지금으로 치면 너무 흔한 건데 옛날에는 가문이 맺어주는 대로만 결혼을 했어야 됐다고. 채린이가 아무리 누굴 좋아해도 뭐야 맺어질 수가 없어. 우리 은비 아까 예비 남편 누구야? 정재야 만나 이동현 만나야 되는데 이제 현실은 그냥 아무개 만나는 거야. 현실은 그러니까 조선시대란 알겠어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애부터 자유를 막 찾고 그런 운동을 한 거야. 알겠어? 근데 옷도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고 옛날 여성들처럼 한복 안 입고 오케이? 이런 걸 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27살 때쯤에는 연애네 어쩌네 조용하고 뭐 때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이라는 게 후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 뭐 1처 다 가능했으니까 아니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처벌 드릴 수도 있었다. 후실로 들어가서 세상 고생을 알겠느냐? 아이를 한번 낳아봤겠느냐? 40전에 그런 젊은 한때 연애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도지사 대감에 실내 많이 불어 떠받들어서 토강도 해본 오김이라는 애가 있어. 과거에는 어땠어? 막 자유롭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뭔가 어디 잘 나가는 사람 후처가 돼가지고는 떵떵거리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사람 변했다. 설마 일할 오픈 같은 돈으로 아기 다툼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 여기에는 이제 정례모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례모친이나 오기민은 원래 친구였는데 지금은 가가지고 돈 내나 이내나 하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돈에만 미치고 돈 미세가 돼버린 거야 얘가. 오케이? 돈 맛에 빠져.
그렇게 우리는 고리대금업자, 우리 고금리 대출해주는 사람, 즉 사채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채업자가 돼버리는 걸로 누가 짐작이나 했겠냐. 그러니까 돈 맛을 봐버렸어. 세상. 자, 그래서 소설 제목이 두 파생. 뭐? 이 지금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오김이 어때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타락해버렸지. 그러니까 정신적 파산. 오케이? 근데 요 어려운 예정 동물은 진짜 물질적 파산. 이게 우리 광복초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제시하고 싶었던 소설. 알겠어요? 자, 오기민 성격이 변해버렸죠? 그지? 서술자의 제시대로라면 많이 이해했어? 이렇게. 물론 입체적 인물은 이렇게 한두 마리 퉁칠 수도 있지만 사건을 겪으면서 애가 변할 수도 있어. 알겠어? 지금 이건 소수자가 한 3마디로 얘 성격 변했음을 언급을 요약을 해버린 거겠지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이 있어요. 뭐요? 전형적 인물하고 개성적 인물. 솔직히 개성적 인물은 여러분이 몰라도 돼. 왜? 시험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휘 테스트 할 때나 필요한 개념이지 전형은 알아야 돼요. 알겠어? 전형적 인물이라는 말은 알아먹어야 돼. 알겠어? 자, 뭐냐면 전형이라는 거는 자 이런 느낌이야. 너 여러분들이 이 반의 대표지 할 때 그 대표. 은비 초은중 애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좋은 의미일지 나쁜 의미일지 모르겠지만요. 전 좋은 애예요. 오케이. 자, 뭐냐면 그 인물이 계급이라든지 어떤 민족이라든지 어떤 성별, 뭐 집단 이런 것들의 대표가 되냐 안 되냐. 제일 나빠. 전형은 당연히 된다는 소리야. 우리 민채랑 내랑 같이 열심히 했던 뭐가 있었죠?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작품이 있었잖아. 운수 좋은 날에 우리 김첨지 있었잖아. 김첨지는 뭐의 전형이야? 내 머리카락 뽑아. 1920년대 힘든 삶을 겪는 사람. 식민지의 하층민의 전형이었죠. 운수 좋은 날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학준이 대강은 아니? 진짜 너무 들어보지도 않았니? 슬픈 아,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야.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인력거를 몰아.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야. 인력거 꾸리면 지금으로 치면 택시인데 사람이 모는 택시야. 마차 끌고 이렇게 여기 타시오 해가지고 여기까지 사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장만. 근데 비 오는 날 아침인데 그날따라 돈이 잘 벌려. 막 손님들도 막 약간 호구스러운 손님도 타고 이래가지고 되게 돈이 잘 벌려. 근데 그날 아침 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 좀 오늘은 가지 말아요 이래. 근데 뭘 하는 거야 이나 하고 돈 벌러 가야 돼 하고 가. 근데 이 사람의 매정은 좀 지금으로 치면 좀 못된 남편이지만 아내한테 그치만 속으로는 아내를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뭐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얘가 말리니까 그냥 말만 투명스럽게 하고 친대네. 알겠어요? 근데 좀 말이 너무 거친 거지. 어쨌든 나가가지고 근데 돈 벌 때 잘 벌리잖아. 잘 벌려가지고 한 저녁쯤에 친구 만나서 술도 사주면서 막 밉상 같은 짓도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먹고 싶다던 평소에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가서 가. 근데 대문짝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뭐 미적거리는 것도 없어. 들어갔더니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 오케이? 굉장히 상징적인 소설이에요. 잘 만든 소설이고. 어쨌든 우리 거기서 나온 우리 김첨지라는 애는 일제강점기 식민지의 하층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하층민의 전형. 됐으니까 자, 전형적 인물의 감을 좀 잡으시죠. 이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개성까지는 솔직히 시험 문제로 여러분이 마주할 일이 없어. 오케이? 그냥 개념만 이런 게 있다. 어휘 테스트용으로나 알아두는 거지 전형은 알아야 돼. 알겠지? 평면하고 입체는 다 알아야 돼. 이건 필요하고. 자, 여기서 나온 3대 좀 이 소설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고 너무 이렇게 또 달락 잘라나는데 여기에는 그 3대에 걸친 인물들이 나와. 한 명은 조의관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조상훈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조덕기라는 애야. 덕기가 손자겠지. 덕기요? 조덕기가 손자고 조의관이라는 사람이 의관 이름은 아니야. 할아버지였던 건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자, 우리 이게 지금 구한말 시대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일제강점기 시대 정도 된다고. 근데 이 조의관이 뭐냐면 조선으로 치면은 의사야, 의사. 의사들 옛날에 의관이라고 불렀어.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중인이야. 아니 옛날로 치면 중인이야. 무슨 소리야? 양반이 아니야. 양반이 아닌데 돈은 많이 벌리겠지. 그래도 사람 치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봐봐. 우리 조선 후기쯤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반이 많아지는 현상 정도는 알죠. 막 네. 양반이 졸라 많아졌다. 족보사서.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조의관 같은 사람이 조의관 같은 사람이 족보를 사서 그래. 족보사는 그잖아. 야, 사람이
돈 가지면은 만족 못하니까 명예를 챙기려고 연예인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생물이니까 돈 겁나 많아. 근데 나라면 선생님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 돈 많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지만 또 모르지. 그때 가지고 돈 막 임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갑자기 억만장자가 돼? 그러면 갑자기 뭐 선한 영향력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좋은 소리나 하고 생기고 막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도 막 받고 싶고 하잖아. 사람의 욕망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양반 집안의 족보를 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영감은 아들, 그 조상훈이라고 그 기록도 있어요. 내가 있는데 목사인데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3, 4천이라는 돈은 족보 받는데 직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땡땡 도시로 무후하다, 전무후무하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한마디로 끝발나다 이 소리야.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건 여기에 유일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끝발나는 클래스 있는 집에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 우리 가문 가족에 끼려고 한즉 했는데 군 식구 우리 군이라는 적부사 붙으면 어떤 느낌이지? 우리 군살 여러분 군살 들어봤죠? 군살 좋은 거야? 군살이 설마 뭐 군살은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런 거 뱃살 같은 거 쓸짤데기 없는 살. 군 식구. 군이 야, 말고 군. 조씨 양반 집안 원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조우가면 군 식구 아니야? 원래 의관 출신이 얘가 갑자기 족보 사서 우리 집안에래. 쓸짤데기 없잖아. 그런 식구가 늘면 양반의 순수성이 묽어질까 봐서 반대를 하는 축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입들을 어떻게 한 거야? 막 아이고 우리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 내물도 바치고 하느라고 돈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남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1,000원 정도 썼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중간에 협작배들은 이런 약점을 노리고 뭐라고 하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병신무실해 보인 척이다. 이거는 사건을 엮어서 이해하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조옥의 의관이라는 사람은 부한말 구시대의 이런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상대는 어려운 소설인데 이거 한마디로 하기 부족하니까. 자, 그다음 개성적 인물. 자, 그냥 느낌만 잡읍시다. 인간 자기만의 개성을 지녔다. 자, 요 황송의 화근 이런 거예요. 성삼이라는 애랑 덕재라는 애가 있어. 자, 둘이 6.25 전쟁이야 지금 시기가. 근데 친구인데 각기 다른 소속에 들어갔어. 무슨 얘기야? 성삼이는 국군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덕재는 이민군 북한군 쪽으로 간 거야. 서로 만났네? 만나가지고 덕재가 포로로 잡혔어 성삼이한테. 그래가지고 성삼이 끌고 왔어. 너 이놈의 새끼 끌고 가자 뭐 빨갱이 막 이러면서 끌고 갔겠지. 끌고 가다가 성삼이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지. 오케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왜? 어느 쪽이 친구였잖아. 그죠? 근데 친구를 데려가면 이제 얘는 총살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풀어주려고. 자,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학헌트 한번 하자. 몬스터 헌트 한번 하자. 해가지고 성사이가 불쑥 이런 말을 해. 덕재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인데 내 이걸로 함정 올가미를 만들어 올 테니까 너 학을 몰아보느라 하고 호숫줄 사람 이렇게 묶었겠지. 우리 덕재 묶고 끌고 가고 있었겠지. 근데 풀어줘 하고 자풀 사이로 기는 거를 붙였다. 덕재 얼굴에서 핏기가 없었다. 사람이 좀 창백해졌다. 왜 그래? 좀 전에 너희 새끼 너는 총살감에 빨갱이 이놈아 막 이렇게 했겠지 하는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니까 얘는 지금 설마 나 죽어? 나 총 맞고 죽어? 이거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지. 성삼이가 교관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졌어. 근데 성삼이는 그런 의도 아니잖아. 친구 풀어주려고 지금 그냥 일부러 학사냥하자 라고 해놓고 지가 멀리 가는 거야. 딴 길 가버리는 거야. 풀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이념 대립이라는 상황에 우리 성삼이는 어때? 화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지. 서로의 동기간의 정이 있으니까. 이런 인물. 됐어요? 자기만의 개성.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축까지 해결했다. 첫 번째 축이 뭐였지? 성격이 변하니 안 변하니 하는 평면과 입체가 있었고요. 이거 알아둬야 했었죠? 그 다음에 집단의 대표이냐 아니냐 하는 전형하고 개성이 있었지. 세 번째 주동하고 반동. 자, 이건 제일 쉬워. 여러분이 인물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봐. 히어로하고 빌런. 됐어요? 자, 주인공 주동. 사건의 주체가 되는 말 그대로 주된 사건을 움직이는 주된 인물. 그 다음에 반동 인물. 그런 주동 인물에 반대되는 놈. 보통은 악역이지. 그치? 빌런. 이러면 되겠죠?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피무로 씨랑 지욱이랑 갈등 중이다 이거. 됐고요.
자, 요 정도 개념을 안고 이게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자 뭐냐면 이제 끊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소설을 읽어야 되는지 연습해보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어요? 내신처럼 암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이해하고 하는 건지를 잘 따라가면서 너희들도 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면서 이해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어? 어차피 이렇게 긴 텍스트로는 문제는 안 나와. 그치? 우리는 그냥 연습하려고 이 긴 텍스트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고. 자, 순환 이대라는 작품이야. 일단 제목은 봐야 되고. 순환을 겪는 이대? 뭐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 데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 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학준아, 우리 어머니께서 너를 할 때 우리 학준이라 하지. 그러듯이 우리라는 말을 붙일 때 어때?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나게 보통은 가족이. 그치? 그러면 진수라는 애가 진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할수록 어깨에 빠른 날이다. 누가 날리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얘가 오니까 신났겠지. 자, 그래서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 만도 입장에서 진수는 애타게 기다렸던 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때 같으면 앉아 쉬어야 넘어갈 수 있는 이 산고개를 용머리자라는 산고개를 단숨에 간 거야. 왜? 아들 온다니까. 그치? 됐어요? 아들이 온다. 막 허접지 꺾으대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인물이 얘 기다리는 상황에서 신나고 애타게 기다리니까 단숨에 갔구나 라는 것만 느꼈으면 나머지는 아예 넘겨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렁슬렁 있는 거야. 오케이? 요 장면에서 딱 그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고개만은 뭐 너 쉴 생각도 안 하고 쫙 기차 소리 저 멀리서 들려와. 기적 소리 삐 하고 들려와.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 아하, 좋아. 진수 아들 맞았어.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 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난 한 달 만에 달려간 거야. 뭐 마음이 바뀌었네.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오케이? 중략이라는 게 있잖아. 중략은 뭐죠? 만화 컷을 스킵한 거야. 그죠? 그런 거니까 여기가 한 장면이야. 됐나요? 뭐 정도 알 수 있어? 인물이 뭐 했다 정도 알 수 있지? 이 장면 처리할 때 인물이 진수를 만날 걸 기다리면서 기차역까지 한 걸음에 갔다. 요 정도. 됐나요? 인물이 뭐 하고 있고 어떤 일 겪고 있고 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면서 읽으면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다음.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만도도 섞여 있었다. 만도도 동이라고 정거장 얘기하니까 동이란 얘기인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차를 타면 탈 사람들이었다. 뭐야? 징용에 끌려나가. 진수가 돌아오는 기차를 기다리는 만도가 있었는데 만도가 기차를 타야 돼. 징용에 끌려간대. 그러면 앞에 거랑 이거는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다른 일이지. 그죠? 그럼 기차였긴 또 다른 일이었겠네 하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궁금해할까봐 뭐가 나오는 거야? 12, 13년 옛날에. 기차 소리 들으면서 뭐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기차라는 공통한 건 있는데 옛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옛날 어쩌는데 징용 끌려갔대. 그래서 그 징용 어디로 간다 할때 북해도 탐방, 남한군도 막 간다는 그런 쑥덕쑥덕 얘기하고 있어. 근데 만도는 어디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배 연기를 푹푹 내고 있어.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다. 더 좋다가 아니라 덜 좋다는 건 좋지 않다는 의미겠지. 옛날식 표현이지만. 자, 이럴 때는 이런 이유는 마누라가 저쪽 화장실 모퉁이 벚나무에서 한눈도 안 파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다. 왜죠? 나 지금 만도 상황 어때? 옛날 상황이지만 기차 타고 징용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내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쵸? 좀 슬픈 장면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 있지만은 옆 사람한테도 굳이 불을 불리자 하면서 약간 외면해. 왜? 지도 좀 슬프니까. 플랫폼 나가면서 보니까 마누라 어쩌고 있어? 호호호 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호호호 할 것 같지? 그런데 기차가 아니라 기차가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일 때는 정말 좋지 않다. 눈앞에 눈물이 막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 뿌옇겠어? 눈물 때문이겠지. 근데 좀 멀어져 가면서는 조금 나아졌다 이런 얘기지만 이게 진짜 신났다는 아니겠지. 자, 요 장면까지 또 중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만도가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그쵸?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기차 타고 징용 끌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슬퍼했다.
맞니? 네. 이 정도는 익힐 수 있잖아. 됐어요? 넘어갑니다.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거였어. 자, 그러니까 이 직용이 이어져 가네. 그치? 직용하면 뭐 하겠어? 딜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면이 이어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네. 계속 보면 돼. 막 달라지진 않았어. 그래서 막 모기한테 물린 자리 긁으면서 막 산 허물어대고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해. 직용 일 하는 건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뭐 이랬다는데 만도는 조금씩 맞아갔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모기가 졸라 견디기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 사람의 일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토록 험난하던 상가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었다. 아하, 비행장 짓는 일 때문에 끌려갔구나.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허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는데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일은 밤중까지 계속됐다. 아하, 막 이제 그 다른 적군 세력이 이렇게 보여. 직용이니까 연합군은 미군이겠지. 미군 같은 비행기 뜰 때는 또 밤에 일해야 되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굴속으로 옮겨서 일하고. 됐을까요? 네. 오케이. 직용 끌려가서 일하는데 연합군의 공습 때문에 밤중에도 일하더라. 자, 또 중요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속에서 바위를 막 허물어내고 있었어. 계속 이어지는 거야. 회상은 계속 이어지지. 그죠? 바위 틈소리에 구멍이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딱 장치해가지고 뭐해? 이제 불 파야 돼. 장치 다 되면 딴 데 불 당기고 나가. 밖으로 뛰어나가면 돼. 만도가 그런 일을 할 차례가 왔네?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에 성냥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 이제 불 붙이면 돼. 근데 약간 기분이 꺼려지게. 이제 이런 거가 조금씩 복선이긴 하지. 어쨌든 모기에게 물이 잘 쑤셔? 뭔가 좀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좀 그래. 또 성냥 그었는데 성냥이 퍽 커져. 잘 안 붙어. 그래가지고 겨우 4개째쯤에 불이 당겨져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딱 붙이고 불 밖으로 나갔어. 바깥으로 나갔으려고 그러는데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장을 후려갈겼다. 뭐야? 공습. 비행기 날아드는 거야.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비행기가 막 이제 폭탄 때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도 뭐 어째? 한 대가 막 또 다른 데가 날아들어가니까 정신 없잖아. 날아들고 그대로 있으면 얘가 날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만도. 은비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죽이면 되는 거야? 날 잡아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야? 네. 프리미 하면 되는 거야? 네. 나 직영 왔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돼? 빨리 피해야지. 그러고 정신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구랑으로 다시 들어갔어. 구랑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된 거죠? 뽕. 됐어요? 뽕. 빵. 다이너마이트 뿡. 다음날 눈에서 둘이 번쩍 딱 일어났어. 했더니 누구인 건지 모를 팔뚝이 있대. 뭐예요? 지팔이지? 지팔이 잘린 거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두가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었던 팔인 줄 알고 말 기절해버렸대. 눈 일어났더니 절단됐다. 자, 이렇게 됐을 때까지 여기 만두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겼잖아. 뭐 공습에 관련된 이 일 때문에 징용하다가 다시 굴안으로 가서 어떻게 한 거죠? 장애자가 돼버려. 불구가 돼버린 거죠. 불구. 영원히 신체 불구인 장애인이 돼버렸어. 38을 잃어버렸어. 꽤 기차 소리가 났어.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아오는 거 봤다. 기차가 오네. 뭐야? 다시 기차가 온대. 생각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지. 현재 뭐 하고 있었니? 우리 만도 지금 과거부터 출발했니? 아니잖아.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잖아. 아들내미 기다리고 있었지. 네. 그죠? 아들내미 돌아온 걸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쵸? 상황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때? 앞에 거 흐름 생각하고 이해하면 돼.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해주라. 자꾸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장면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인물이 이런 일을 겪었고 무슨 일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끊고 이렇게. 알겠어? 레디? 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왔다. 만도가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서 고등어 집어들어 아들내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기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렁거려. 그럼 발돋움도 해. 이제 아들내미 오나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바짝 긴장도 해. 사람들이 나와. 근데 아들내미가 잘 안 보여.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어. 절뚝거리고 걸어오는 상위군이 부상 입었던 장애자 군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두는 그런 사람들한테 눈을 기울이진 않아. 자, 다 내렸나? 다 내렸나 봐. 그래가지고 아들내미가 없으니까 뭐지?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것인데. 만도가 가슴이 떨렸대. 그럼 뭐야? 아들 기다리면서 좀 불안한 거겠지? 근데 뭐예요? 분명히 뒤에서 새 인물 나오네. 새 인물 나오면 여기 정도에서 한 코 정도 하면 되니? 만도 뭐하고 있어? 애타게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보여. 오케이? 그치?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하는 거야. 아버지, father. 오토상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 만도가 깜짝 놀라면 얼른 뒤로 돌아.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어떻게 해요? 크게 떠졌다. 떠지고 입은 딱 벌었다. 틀림없는 아들이었는데 옛날과 같은 아들은 아니었다. 왜?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지. 뭐하고 있어요? 바람결에 바짓가랑이가 휘날린다. 뭐죠? 다리 한쪽이요. 만도는 뭐야? 나랑 똑같은 장애인이 돼버렸잖아. 물론 팔과 다리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 얼마나 그래.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할까. 멍멍하게 있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도는 것이 한마디로 슬프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얘라 이놈아. 만도 있어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야. 떨리는 목소리. 근데 슬픈 거지, 그지? 슬픈 건데 얘라 이놈아 하는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만도 들창코가 이러면서 훌쩍 뭐야 울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진수의 두 눈에서도 눈물 흘리고 있고.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긴 한데 하는 걸 에이 가져와서 이렇게 루뚝뚝 한마디를 내저기고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해. 진수도 따라와. 눈물을 핥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뒤를 따라온대.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왜? 뭔가 연민은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막 우리가 부둥켜하고 서로 울 수도 있지만 뭐야 그 꼴을 외면할 때도 있잖아. 살짝 외면해서 이 현실이 좀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 막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가다가 또 뒤돌아보면은 이게 아들은 속도가 다르겠지. 아들은 이러면서 와야 되니까 그렇죠? 거리가 점점 멀어져. 그러다가 이제 너무 멀어졌나 하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저기 아들이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어. 근데 어때? 이게 다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랄까 발목 짚는 거 그거는 던져놓고 나무 둥치 감싸고 소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눈살 찌푸려서 하고 무거운 소리 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심리를 자리더라고. 근데 그 이제 아들이 좀 장애를 겪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 좀 못마땅한 것도 있겠지. 근데 진짜 아들을 미워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알았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 왜? 나랑 같은 처지에 대한 연민이 일단 더 앞섰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르면 뒤를 보면 돼. 확정을 먼저 치지 말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약간 좀 몰인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조금은 보였어. 하지만 진짜 얘가 그렇냐는 뒤까지 보고 판단해야 돼. 자, 중야, 진수야, 니 어쩌다가 그래 됐노? 전담하다가 일이 안 됐으니까 술탄 쪼가리 맞았습니다. 술탄 쪼가리?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리디더 병원에서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하면서 어떻지? 아들이 슬퍼하니까 뭐 해줘? 위로를 해주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얘가 진짜 싫은 건 아니었던 게 맞네. 알겠어요? 오케이. 위로를 해줘?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안 사나? 난 몸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상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으면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으면 첫째 저러댕기 불편해서 또 죽기 힘들어. 야, 안 그렇다. 그러댕기면 하면 뭐하노? 손을 제대로 돌려야 이 뜻대로 되지. 그렇다 해.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 살리는 네가 하고 나댕기며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약간 이제 아버지가 위로해 주는 거지. 만도가. 돌아보면서 대답했는데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 정도를 하게 지그시 웃어주기도. 오케이? 그랬으면 이미 얘네들의 태도나 이런 건 거의 끝났어. 그치? 이제 앞으로 얘네들 이제 살아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또 별일이 있다 하고 그냥 보는 거야. 자, 이제 만도가 좀 오주에 마려워지는데 만도도 손이 없잖아. 한 팔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고등어 가져왔던 거 입에 물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소 하고 진수는 팔은 멀쩡하니까 이렇게 들고 있고. 어때요? 서로 요거 하는 거잖아. 그치? 이제 앞으로 이거 하는 거야. 서로
잘 사는 거야. 그래도 이겨내면서 부자가. 오케이. 서로 협력했어. 또 개천뚝에 이르렀어. 외나무 다리가 놓여. 진수가 걱정돼. 왜? 외나무 다리는 장애자가 이거 건너기 힘들잖아. 못 빠지고. 그러니까 걱정하다가 진수가 어때요? 바지가랑이 건너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려 그래. 그냥 아래로. 물 건너려 그래. 개울을 건너려 그래. 근데 만두가 어떻게 해요? 진수야. 그 만두가 자 엎혀. 엎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이거 받아 하고 구매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업어서 건넌다. 됐지? 서로 협력하면서 순환을 이겨내면서 끝나네.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만두가 이렇게 업어서 가면 아이고 속으로는 이렇게 석박게 접은 놈이 이게 뭐 벌써 이게 무슨 꼴이 세상 잘못 만나서 진숙 20장 똥이다 똥. 아이고 이러고 있고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숙으로 아이고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 죄송스럽다. 복도 지지도 없으시지. 차라리 죽어버리다 나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안쓰러운 반응들 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외나무 다리 서로 건너면서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끝나고 있네. 됐을까요? 이해했어? 이렇게 마지막 장면 처리. 자, 길긴 하지만 길어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보는 텍스트들은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인물이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친절한 텍스트. 그죠? 사실은 그냥 읽어도 알 수 있는 텍스트인데 여러분이 계속 자꾸 이렇게 구획화해가지고 이해하는 버릇을 조금씩 체화시켜야 어떻게 된다고? 소설을 8분 안에 처리할 수가 있어. 7분 안에 처리할 수가 있어. 한 텍스트. 고전하고 현대소설이 두 텍스트가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그죠? 소설 2개를 처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명확히 뭐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줄거리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내가 3줄 요약을 해야 되겠어. 난 3줄 요약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요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건의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지금은 되게 선명하다고 이게. 그렇지만 문제들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냐를 꽉. 인물이 착한 놈이다 이런 걸로 안 물어보잖아. 이게 아니잖아. 인물이 요런 생각을 여태 했다. 근데 이때 한 부분이 아니야. 막 아들이 미웠다. 막 이런 거 한 부분들 꼬를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짚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획별로 이해하면서 인물이 주로 이 상황 때 뭐 하고 있지? 이거를 파악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구획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연습만 계속하면은 여러분 된다. 알겠어요? 소설에는 가장 기본이고, 알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내가 이제 개념적으로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해주면 돼요. 됐어요? 서술자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 그치? 지금 이건 서로 인물끼리만 잘 돼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알겠어요? 근데 기본 자세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명심하면서 여러분이, 자, 이것만 적읍시다. 자, 이해와 감상 봅시다. 주요 인물 관계 어쩌겠어. 아버지 강만도 어때? 친형제에서 막 왼팔 잃은 사람이고, 아들은 또 어때? 6.25 전쟁 가가지고 얘는 다리 잃은 사람이야. 즉 뭐다? 우리 민족이 결국은 뭐라고? 이 끔찍한 일들 겪은 거잖아. 우리 민족의 비극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쵸? 이 비극들 속에서 순환을 겪은 두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개성적 인물이라고 해야겠니? 아니면 전형적 인물이라도 봐도 되니? 오늘 개념을 조금만 쓰면. 우리 민족의 이때 당시에 6.25 전쟁 때 많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자, 제목의 의미, 순환이돼도 만두하고 아들 순환 이 정도 될 거고, 만두의 순환 어떤 거였다? 이런 거였다. 진수도 이런 거였다. 아까 똑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발표했고 배경적인 걸로 여기서 소재가 한 2개 정도 나오죠. 외나무 다리 있었고 기차 나오죠. 저는 좀 추가시켰어요. 기차의 의미 정도 우리 먼저 파악해보자. 왜?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자, 뭐 어때요? 아들을 기다리는 만두의 심리 변화를 부각했던 장치 중 하나지. 맞죠? 아들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기적 소리 들리니까 한달음에 막 산 넘어가지고 아들을 맞이하려고 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 그죠? 우리 제시문은. 맞니? 그죠? 그러다가 하나의 기능이 더 있지? 우리 동문 만두의 회상의 계기가 되죠. 그치? 자기가 왼팔을 잃은 회상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기차 소식 때. 됐어? 자, 그러고 외나무 다리. 우리 마지막 장. 외나무 다리 뭐야? 기쁨을 찾다. 이거는 여기 제시문 부분은 아니고 아들내미 온다는 소식 때문에 제일 처음 부분은 만두가 외나무 다리 건너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 장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우리 본문 부분 고려하면은 절망감 좋지. 왜? 아들 레위도 똑같은 장애자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아들과 함께 이제 엎혀가지고 이렇게 아들 업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극복의 다리가 됩니다. 자, 순환 극복의 장치가 된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 서술형 봅시다. 제가 답을 다 얘기해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 적어오세요. 이거 클리닉 때 다 적어와야 돼. 아니면 클리닉 때 적게 될걸? 자,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만도의 심리 변화를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소수령이 나온 데가 없어요. 자, 근데 언젠가 나와. 이게 1년 차라서 안 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술형은 계속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수행평가도 비슷하니까. 자, 조건 맞춰서 쓰는 건데 아들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심리변화 중점으로 쓰래. 만두의 심리변화를. 그러면 처음에는 기차 개념에서 기대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아들이 안 오네? 안 보였잖아. 불안함.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이제 아들의 그 장애를 확인하고는 만나가지고는 어때요? 비통했다. 이런 느낌 정도로 가면 되죠. 절망했다. 뭐 물론 맨 뒤까지 가게 되면 이제 순환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뭐 서로 위로도 하게 되고 이런 것까지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여러분 할 수 있죠? 순환이 돼. 이건 앞에 거 그냥 적으시면 되니까 하면 되고. 3번 자, 시간 구성 보겠습니다. 3번이 중요해요. 자, 장치를 물어보고 있잖아. 자, 구성적인 방법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시간 구성대로 갔냐 안 갔냐가 있어요. 그치? 자, 이게 뭐냐면 순행적 구성이 있고 역순행적 구성이 있어. 뭐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치? 역순행이든 입체든 똑같아. 자, 여기서는 역순행일까 아니면 순행일까 하면은 우리 민채한테 물어봐야지. 민채야, 이건 역순행 정도 클래스니? 안 돼? 안 돼요. 되지.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역순행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대강. 뭐 시간의 흐름 따라가다가 과거로 가게 되면, 그치? 과거로 가게 되면은 역순행이구나라고 여러분이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개념으로 체크했겠죠? 자, 근데 가끔 회상을 하는데 역순행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 띠용. 내신에서 이런 것만 해요. 운수 좋은 날, 아까 얘기했던 운수 좋은 날은 역순행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얘가 회상도 엄청 해. 근데 안 해. 그렇게 안 해. 자,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 자, 어떤 느낌인지는 설명을 해줄게. 봐봐요. 임수인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 게 현재야. 그치? 현재 하는데, 우리, 채린이가, 선생님 첫사랑 어땠어요? 이렇게 막 물어봐, 갑자기. 채린이가. 그런다고 치자고. 좋아. 그러고 했더니 이제 임수인 선생님이 어떻게, 그때 좋았어. 잠깐 생각해서, 24세 그냥 만났는데 좋았었어. 지금 헤어졌지만, 이러고, 자, 다음 거 보자. 자, 이렇게 했었으면 회상을 잠깐 했지만 이게 사건의 흐름이 옛날까지 갔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자, 소설로 치면 잠깐 회상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회상은 역순행의 조건의 일부에 불과해. 뭐까지 해야 돼? 회상이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 그 정도 클래스 정도의 회상이 가야 사건의 흐름이 과거로 간다. 알겠어요? 시간의 흐름,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이 과거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회상의 폭이 조금 더 길고 어느 정도 인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예시를 다시 이어서 임수 선생님 첫사랑 어땠어요? 했는데 임수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를 막 풀어. 그래서 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그러다가 헤어졌어. 또 그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저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이걸 한 5분 얘기해. 그러다가 에휴, 다시 돌아와서 수업합시다.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인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건은. 알겠어요? 그 정도가 터지는 게 사건이야. 그런 거.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만도 어때요? 회상을 하긴 하는데 뭐야? 자기가 장애를 겪은 사건까지 떠올리게 되잖아. 그쵸? 맞니? 근데 만도가 잠깐 아내 잠깐 생각했다. 이 정도는 부족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과거로 완전히 이동해서 만도가 어떻게 됐다? 장애를 겪은 이 내막이 요약이 돼 있지. 이해했어요? 서로 짜겠어. 그 정도 클래스는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을 할 때
뭐 했어? 과거 장면은 서술자가 요약을 쫙 해버렸죠. 막 대화나 이런 걸 안 보여줬어. 그치? 그냥 서술 설명 쫙 했어. 그쵸? 근데 현재에서는 약간 그래도 아들내미 외양 묘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남다리 건너가는 장면도 그리고 좀 천천히 했죠? 구체적 지시를 했던 소리예요. 장면 지시.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오케이. 고생했고 10분 쉬시고 대훈쌤이 이제 교과 독서 해주실 것이다. 됐습니까? 다음 장